네, 지금부터는 앞서 어떤 사업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2002년도 사업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본부 구조조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두 가지 안을 올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022년도의 기본 예산안은 전체 총 매출 32억에 매출이익 4억 8,900. 현재 이 방식으로 가면 마이너스 1억 6,800 정도 적자가 예상되어집니다. 매출액은 2021년도 실매출액을 그대로 기준에 냈어요. 현재 있는 가맹점 기준으로 2021년도에 가맹점 실매출을 기준으로 본부가 본부 매출을 산정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2021년도 매출보다 떨어진다면 요보다 적자가 더 커질 거고요. 2021년보다 올라간다면 좋아질 겁니다. 역시 매출 원가도 21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어떤 매출이익은 현재 조합원은 운영 분담금이 4.54%예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가맹점은 지금 현재 5%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이 기본 예산안이 쭉 나오고 있고, 이 예산안은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사업대표 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을 2019년, 20년 또 21년에 있었던 정부 지원 사업 부분을 비용으로 털지 않고 이렇게 자산으로 넣었기 때문에 장부상 이제 차감은 될 거예요. 하지만 자금의 이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하는 회계상 적자는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억 6,800 정도가 저희가 올해 감당해야 될 적자 규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적자를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죠. 현재 우리가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적자가 그냥 그대로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 적자를 그냥 대책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안으로 이사회에서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본부를 구조조정하는 안이고요. 두 번째 안, 수정안은 운영 분담금을 9%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총회에서 이 두 가지 안을 결정할 텐데,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거고요.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다시 투표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정안을 가결하면 수정안이 결정납니다.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원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은 본부 구조조정안입니다. 구조조정은 일단 구조조정에 앞서서 4.54%의 운영분담을 5% 약간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라기보다는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매출에 5%를 하기로 했는데 기준이 약간 바뀌면서 4.5%로 변경되었거든요. 어쨌든 5%로 조정하고, 현재 본부 생산물팀을 다단 밑으로 위탁 전환하고, 가맹사업팀은 보리내로 위탁 전환하고, 그리고 경영지원팀 2인만 운영하는 방식,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당기순이익 96만 5,742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감가상각비와 사업급여 대표는 제외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올해 어떤 사업 목표는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더 가맹점이 늘어난다고 보지 않고, 또는 가맹수가 안 늘어난 전자에서는 이렇게 예산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자, 이 안이 원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정안은 운영분담금을 조정하는 안이에요. 운영분담금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조정하냐? 9%로 조정하는 겁니다. 현 본부 조직구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신에 좀 공격적으로 가맹전개를 통해서 규모를 빨리 달성하자.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운영분담금을 제로까지 실현시키자. 수정안은 9% 올 한해 9%에서 규모에 따라서 5%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올 한해 9%를 부담하더라도
규모에 따라서 제로까지 가는 플랜을 만들어 보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 고통 분담이 나름대로 어떤 참여하시는 어떤 모든 조합원들에게 뭔가 혜택과 뭔가 어떤 가능성, 비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올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예산안은 한 뭐 930만 원 정도 흑자인데 이거는 가맹점이 안 늘어났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수정안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맹점을 안 늘어나는 개념에서 진행하면 안 된다. 무조건 늘어나는 방향에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 2020년 12월 이렇게 쭉 연도별로 봤을 때 저희가 목표로 두고 있는 거는 첫 번째 6월까지 10개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업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영업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지역 마케터를 모집하고 계속 박람회와 사업 설명을 진행하면서 연내에 최소 20개 이상을 만들어 가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20개 이상 대단히 쉽습니다. 현재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큐브 체인 4개점, 코너 체인 1개점, 5개점이 지금 현재 사전 등록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나면 아마 이것은 더 폭발적으로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2년 6월까지 10개가 된다고 하면 예상 매출액은 46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9% 운영 분담금을 조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6월까지 만약에 10개 점이 했다고 하면 7월부터는 7%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개 점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12월까지 20개 점, 7%로 20개 점을 한다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상 매출액은 연 60억, 영업이익은 7%로 한다고 했을 때 1억 2,179만 9천 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 분담금을 5%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점과 개점수와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매출과 이익률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이 조정되겠지만 목표를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지금 두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0개점이 돼서 이 정도 매출과 수익률을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가 2023년 1월부터 5%로 조정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상반기는 30개점을 목표로 간다고 했을 때 만약 30개점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연간 매출액은 74억, 영업이익은 1억 4,900. 그러면 5%, 5%가 아니라 3%로 조정할 수 있다. 23년 12월까지 40개점을 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상 매출액은 88억, 영업이익은 1억 7,700. 그러면 2004년 1월부터는 제로로 할 수 있다. 큐브 체인 1단계 20개점, 2단계 50개점, 신규 개설을 우리 모두가 가능하게 한다면 운영 분담금을 제로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올 한해 9% 부담하는 거 저도 조합원이고 목감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내 운영 분담금을 제로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향이고, 두 번째, 결국은 우리가 20개점을 넘어서 50개점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브랜드의 규모, 그리고 우리의 성장 잠재력, 지속 가능성은 대단히 커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이렇게 규모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힘들겠지만 수정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인 흑자 기반의 구조 조정에서 본격적인 체인 확대, 가맹점 매출 활성화, 상품 및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 물류 시스템을 본사가 직접 운영하면서 경쟁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올 안에 최소 20개 이상, 매출 60억, 순이익 1.2억, 운영 분담금 2024년 1월부터 5% 다시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자.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운영 분담금 제로를 목표로 가보자. 이것이 올해 사업 목표입니다. 수정안을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너체인 뭐 그래봐야 한 지금 한 3-4개 나가 있고요. 진정한 의미의 큐브 체인은 2개, 그 다음에 본인의 M+ 매장 한 3-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큐브 체인을 하겠다고 하는 점 4개죠. 그 다음에 코너 체인 하겠다는 점이 1개점에서 5건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전개하면 50건 사실은 내년이 아니라 올해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올해 50건이 된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 분담금 제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50건은 누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9% 부담을 제로로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상의 경제적 가치, 그 이상의 비전, 성장 잠재력, 지속 가능성이 우리 손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2-3년이면 부분이익이 아닌 원팩 시장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차근차근 갈 수 있다고 대부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본인의 생각과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2-3년 정도 되면 모든 식당들이 이제 원팩으로 고기 원료를 받을 거예요. 또는 원팩으로 상품을 팔 겁니다. 그때 가면 이 원팩, 우리가 하고 있는 M+ 판매 시스템은 그때 가서는 경쟁력이 아닙니다. 지금이니까 차별점이 있는 거고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점이 있고 경쟁력이 있을 때 빨리 일정 부분에 규모화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브랜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규모화에 박차를 가야 될 때다가 분담하는 한이 있어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 시대에 큐브 영업을 통해서 추가 수익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매장이 매출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매장을 매출을 올리는 것도 사업 계획 안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마케터로서, 거점 사업자로서, 각 조합원 사장님들이 거점 사업자로서 본부에 조금만 따라와 주면 기본적으로 영업 인센티브를 추가 수익으로 받아낼 수 있는, 추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이, 그 수익이 9% 운영 분담금을 늘리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번째, 모든 조합원이 희망하는 도착지가 같다면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매장 하나하나가 다 잘 돼서 그런 조합들이, 그런 매장들이 모여서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저의 어떤 부족함, 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모든 가맹점 사장님들이 만약에 본부가 일정 부분의 규모를 가지고 자금 유동성을 갖고 있다면 본부가 공격적으로 브랜드를 마케팅하고 판촉을 하고, 그래서 슈퍼바이징을 하고 이게 역으로 도와주면 각 지금 현재 어려운 가맹점사들이 매출을 이뤄내기 쉬울 거예요. 지금 본부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각 매장 단위에서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각 매장 단위에서 본부가 도와서라도 어쨌든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즈니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시장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큐브 체인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본부가 각 가맹점, 전체 조합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규모를 빨리 만드는데 한번 공감을 하는 게 어떨까. 저도 목감점이 잘 되는 게 개인적으로 더 좋습니다. 당장 급합니다. 더 좋다기보다는 당장 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감점보다 더 저항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모두가 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쓸 수 있을 때 목감점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그것이 저는 이제 일단 50개 얘기할게요. 50개의 규모화를 빨리 만들어내면, 올해 안에 만들면 우리의 모든 어떤 요구 조건들이 그 안에서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대가를 지불하면 목표 달성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9%를 분담한다는 의미는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50개가 돼야, 20개가 돼야 5%로 다시 분담을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이 50개가 돼야 분담률 제로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가 이 문제가 돼야 우리의 분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9%를 만약에 올린다면 저는 못 기다릴 것 같습니다. 남의 일로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0개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0개는 현재 지금 각 전체 코너 체인까지 다 포함하면 저희 매장이 20개 점이 약간 넘습니다. 20개 매장이 각 한 개가 벌어져도 벌써 이미 20개입니다. 그거를 보다가 영업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저는 금방 된다고 봅니다. 오 9%의 분담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 조합원 사장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20개, 50개로 빨리 가야 된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의식과 그리고 참여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빨리 성취할 수 있는 동기, 촉매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를 어떻게 분담할 수 있습니까? 목감점을 운영하는 점주인 저로서도 힘듭니다. 근데 9%로 분담해서 얻을 가치가 또는 가능성이 그것이 크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브랜드로서 성장하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대가 지불하고 스타트하는 게 힘든 거지 시작하면 저는 일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정안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조합원 사장님들이 원한 본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 분담을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방향, 우리의 미래를 도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도모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고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결정하셔도 다 존중합니다. 불인의 협동조합 안에서 원안과 수정안을 결정하는 데 있었고 각자 조합원들이 소신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대표로서 어떤 지금까지 사업 계획 및 그리고 본부 기본 예산안 그리고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